가까워지는 두 국민, 이 국민이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연대 또는 통합 여부가 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이 연대론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생각 어떤지 먼저 들어보시죠. 야권이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 가장 큰 관심사이자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선거 준비라든지 아니면 통합, 연대, 이 고민할 수준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당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당 또는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두 당이니까 두 당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이렇게 긴 흐름에서 야권으로 다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곳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임에서 강연을 오늘 오전에 한 겁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 통합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이 해석을 좀 두 분께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두하 의원님, 이거 네. 아니 통합 연대 고민할 수준 아직 안 된 것 같다, 선을 긋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이란 또 단서는 달려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실 정치는 조직이고 세력이죠. 예,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몇 명 없죠.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가 안 돼요, 그죠? 예, 교섭단체를 못 이루고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일이 현역 의원 수가 중요하죠. 국회에서 입법 과정은.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거도 조직과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은 그어놓지만 아예 막아놓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지금 상태로만은 뭘 할 수는 없어요. 정권 교체가 항상 정당 입장에선 정권 창출,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과 말의 결이 조금 달라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더 확실한 선을 긋고, 안철수 대표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본인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도 현실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안철수 대표의 발언, 좀 모호한 발언을 할 때도 상당히 있는데,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곳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향성은 두 당이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세력이란 게 지금 없습니다. 네. 지금 3명의 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을 갖고 어떤 조직을 이뤄내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과 결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통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다면 그 적시를 언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탄력받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 개인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 또한 굉장히 미약합니다. 범야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지지율이 사실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정말 시너지 효과를 결합할 수 있는 그 시점을 고르고 있을 텐데, 그 시점이 과연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오지 않더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강연한 곳,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안 대표를 초청 강연자로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대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중도 진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을 배제하고 논할 수가 없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야권이 과연 연대하고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제 가슴에 있었습니다. 이 제한된 인원 속에서도 우리 오늘 안철수 대표님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이 국민의당과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야권이 혁신하고 단합해서 국민들이 절망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좀 심어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하 의원님,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안철수 대표를 환영하고 뭔가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좀 문을 열어두는 취지의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네.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생각이 또 다르신 것 같고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세력을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그 서울시장 보선이 아주 중요하죠.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대선을 위한 교두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포럼의 이름도 이 의원 모임의 이름이 대한민국 미래 혁신 포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래와 야권의 혁신 과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연대와 통합의 가능성 이걸 뭐 연대를 할 거냐 아까 유기적인 그 통합 말씀을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께서 그런 수준으로 갈 거냐 선거 연대를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추석 밥상 민심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서울 민심도 살펴보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각을 세우기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공정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야당 중진 의원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연대의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또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대의 명분 야당은 사실 명분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명분에 있어서 뭐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명분이 있다면 이렇게 가능성, 연대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힘과도 서서히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정미 변호사님, 우리 이 의원님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안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뭐 옛날에 인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 두 사람 간의 구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정치적 DNA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는 본인 평생의 과업이 그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공정경제법 3법이라고 해서 본인이 실제로 2016년도에 입법 발의를 했었고 민주당에 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제 추측입니다만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지가 민주당이든 뭐 그 국민의힘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이 관철시켜야 되는 이 평생의 과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지금 비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이 용납을 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찬을 늘어놓는 국민의힘의 이제 현역 의원들의 이 칭찬 속에는 김종인 현 비대위 체계에 대한 어떤 비토의 의미도 담겨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결이 그리고 정치적 DNA가 확연히 지금 달라지고 더 그 간격이 멀어져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여튼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만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생충은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번 정부가 기생충만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기생충보다 훨씬 못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 기생충만도 못한 정부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세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부정부패 바이러스. 두 번째로는 그 조폭 바이러스. 세 번째로는 잡복 바이러스입니다. 제 팔자가 바이러스 잡을 팔자인가 보다. 지금은 정치에 감염된 그 악독한 바이러스 잡는 일을 하니까 이건 V3가 아니고 사실 V4, V5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참 안철수 대표 뭐 참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새 안철수 대표 보면요, 이 정부 비판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권, 나중에 대선에서 야권 후보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사실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든 정치인들,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꿈이다 이런 얘기도 예.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네. 안철수 대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정치인들이 그 연기자들 보면 배우를 보면 스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스타라고 모두 연기를 잘하진 않는다. 예,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연기를 오래 하다 보면 연기가 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대표를 보면 사실 전에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바로 치고 나오는 그런 게 좀 떨어졌어요. 임기응변 능력이나 대응력이 떨어졌는데 네. 요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좀 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권 진영 중에서 여권을 공격하는 정부를 공격하는 선봉장에 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슈에 대해서 적절한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그 가장 핫한 이슈, 아젠다 이런 데 대해서 언급을 좀 제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앵커께서도 선봉장에 섰다. 이렇게 느낌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눈에 좀 띄죠. 라면 형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말씀드리면 모든 걸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좀 숙일 줄도 알아야 된다. 네, 네. 자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잘라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신 얘기해 주는 걸 잘 하게 되지 않았나.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좀 이렇게 학습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좀 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분 사실 그 모든 사람이 뭐 모든 정치인이 대통령을 꿈꿀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포터가 될지 플레이어가 될지는 정치 지형과 여러 가지 뭐 구도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민들의 마음. 그래서 지금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가 계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는 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겠죠. 예. 네, 최근 이렇게 다양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안 대표에 대해서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가 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은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꼭 국민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역시 뭐 지금껏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 이게 어제 밤에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의 얘기를 듣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좀 다소 선을 긋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연대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정말 지금 뭐 야권의 통합 문제라든지 여러 지금 정부 여당의 논란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두화 의원님, 이거 의원님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을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 지지율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혀 오르지 않아요. 예. 왜 그러는 그래서 걸까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여당을 너무 비판하거나 네. 이제 발목 잡기를 한다는 시각을 국민들이 갖는 경우에 시민들이 가지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닌가. 사실 야당에선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예.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야당 그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추석이 다가오고 추경이 이제 또 결정이 됐죠. 이러면서 국민들은 민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은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공정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네.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또 공정을 위한 장관이기 때문에 공정 문제를 저희가 문제 삼는다고 하지만 소구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자체 개혁을 하거나 이럴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야당도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야당은 견제, 감시, 비판 기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예.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지지율이라는 게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추세를 살펴봐야 되지만요. 이제 추세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제 균형을 잘 잡아 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여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 이 발간 축하연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부터는 회고록을 한 1년간에 걸쳐서 써서 그게 이제 본격적인 제가 남기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과연 이해찬이 영화배우가 됐다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예, 송곳, 면도날, 버릇해찬 마땅한 배역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부르는 가수는 불운한 사람이죠. 너무나 철길을 잘 깔아놓으셔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 레일을 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현 대표 등등 다수의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변호사님, 조용필, 가수 조용필 씨 이야기도 나오고 거인 등등의 찬사들이 대거 등장을 했네요. 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수술칼, 이런 얘기, 영화 발굴을 했다면, 어떤 아주 이제 성격 있는 개성파의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실제로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영화배우를 꿈꿨었다고 하면서 한 말인데, 이 영화배우를 꿈꿨던 한 청년을 영화배우로 이제 하지 못하게 했던 건 어떤 시대의 부름 같은 게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죠. 시대의 엄혹한 사상과 역사로 인해서 이제 정치인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할 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민주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또 민주정권을 창출했고, 어쨌든 굉장히 거대 여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전국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열었어야 되느냐라는 여러 이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회고록을 내겠다고 하고 있고, 본인의 전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같은 이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의원님, 원래 물론 떠나간 당대표를 비판하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찬사를 쏟아내나 싶기도 하네요. 사실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전 대표죠. 이해찬 전 대표의 카리스마는 보통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마 그 뒤에 대표가 이제 조용필 얘기를 이낙연 대표가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저 정도의 그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립이 센 분이 또 앞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너무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데 저희는 또 약간 비판을 해보자면 사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 때문에 지금 숙제를 안고 있어요.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인권위에서 진정을 넣었어요. 장애인 비하 발언 때문에. 그래서 한 차례는 그게 기각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한 달 전에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그 인권위에서 최고 수위 조처인 차별행위 중단 권고 결정이 내려왔어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인권교육 수강,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민주당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90일 안에 이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이유를 해야 돼서 숙제가 남아있어요, 지금. 숙제가 남아있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정당 대표 중에 여당이나 이렇게 제1당 당대표 중에 인권위에서 차별행위 중단 권고 결정 받으신 분도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야 전현직 대표들 이야기까지 해봤고요.